여러분 반갑습니다. KBS 창원방송 전국의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KBS 창원방송 천국이 개국 74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3회 연속 행복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 또 네, 행복을 위한 행복.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정말 건강이 가장 필요한 조건일 겁니다. 요즘 돈만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도 재테크를 하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100세 인생 건강 재테크라는 제목으로 노래하는 한의사 김옥원 원장님이 여러분께 행복하게 사는 비법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김옥원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흩날리더라. 오늘도 꽃걸음 씹어가면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함께 웃고 꽃이 지면 함께 울듯 알뜰한 그 맹서에 봄날은 간다. 새바람 풀리 피부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종로새 짤랑대는 역마찻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듯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앵콜. 야, 내가 앵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예. 이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저 아니고, 나 아니고. 제일 잘 부르시는 분이 장사익 씨. 두 번째 잘 부르신 분이 조용필 씨. 세 번째가 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가수분과협의회 강의를 갔는데 그 협의회 회장님께서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잘 부르는 사람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이고, 이 반응이 좋아. 이제 후끈후끈 달라올랐죠. 저하고 이제 70분간 또 강의를 하고 한 20분간 또 이렇게 질문을 받는 시간을 하고요. 오늘 주제가 뭐냐? 100세 인생 건강 재테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 100세 인생 건강 재테크인데 재테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정권에도 투자하고 정권은 뭐 완전히 엉망됐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투자하고 뭐 땅에도 투자하고 은행에도 투자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고 가장 재산 적식이 좋은 거는 뭐냐? 건강정책거래. 병 나면 어떻게? 돈을 어떻게? 병원에 다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아픈 게 없다. 마음 아픈 게 없다. 그래서 우리 몸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느냐? 보면 치아 있죠, 치아. 치아 하나가 얼마냐? 1억 되네. 자, 우리 치과 선생님 50년 동안 하신 분이 연구를 했는데 얼마? 2,800만 원이에요. 예, 하나가 2,800만 원. 그래서 위에 14개, 아래 14개, 28개. 그래서 보통 한 8억 정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치아가 다 있으신 분은 8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몸의 몸뚱아리 중에서 여기 목에서부터 오줌 나오는 방광 요 사이에 우리 몸에 나무로 치면은 뿌리에 해당하는 11개의 뿌리가 있어요. 큰 뿌리 5개, 작은 뿌리 6개. 큰 뿌리를 우리는 오장이라 그러고 작은 뿌리를 육부라 그러는 거예요. 오장 육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장은 간, 심, 비, 폐, 신.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오장. 육부는 담, 소, 위, 대방 3초.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 3초. 이 6개를 육부를 하는데 오장이 더 중요하다. 오장은 없어지면 죽는다. 맞죠? 간 없어지면 죽고 심장 없어지면 죽고 신장 없어지면 죽고 육부는 없어져도 산다 이런 뜻이에요. 육부는 위장이 없어진다고 죽습니까? 아니죠. 십이지장하고 그다음에 그 식도하고 연결해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부는 좀 덜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간은 하나당 10억. 그럼 얼마예요? 50억. 육부는 좀 덜 중요하다. 5억. 그럼 6억 30억. 그럼 총 얼마요? 총 88억 나오는 거야. 그게 머리가 중요하다. 머리 두뇌. 이거 머리에 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풍이 생긴다. 10억. 팔다리 합체가 2억. 딱 얼마 나옵니까? 100억.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한 5, 600명 왔잖아요. 그러면 100억씩 합하면 여기 다 5천억, 5조, 6조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 몸이 얼마야? 100억이라. 이 100억을 어떻게 잘 간수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전략하는 경우, 돈을 버는 경우, 돈을 없애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몸은 100억이다. 건강. 재테크 잘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건강 전도사로서 전국에 다니면서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정확하게 강의의 메시지를 전달할까 해가지고 제가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옥원 건강송. 건강할 때 이미 늦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 뭐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불지요 자용량이 침불대라.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가만두지를 않고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실현절고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강은요 통증이 있을 때 이미 늦었다 이런 뜻이에요. 통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병이 70% 80% 정도 진행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더요. 그래서 내가 걸어 다닐 때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누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준비하면 야 해주세요. 준비. 야, 다시 한번 준비. 야, 누우면 죽고 그러면 산다. 그러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야, 걸어 다닐 때 내가 조금이라도 걸어 다닐 때 건강을 체크하는 게 좋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로 내 발로 걸어왔잖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건강이. 그래서 과로, 과식, 과욕에서는 정말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과로, 과식, 과욕이 질병의 3가지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우리 기억해가 쓰리고라 그럽니다. 쓰리고 맞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고스톱 칠 때 원고, 투고까지는 괜찮아. 쓰리고 맞아보면 어떻게 돼요? 2배 더블로 맞아본다니까. 그래서 이 3가지 중에서 2개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는 그래도 조금 천천히 가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질병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과식하는 겁니다. 과식하는 거. 예. 옛날에는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병이 났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도 언제? 밤에, 저녁에 많이 먹는 거예요. 저녁에 다 회식이 있고, 저녁에 돌집에 가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저녁에 뭐냐, 또 이렇게 개 모임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예. 돌집에 가가지고 5만 원 내고 부주를 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뷔페에서 하잖아. 뷔페에서 5만 원 내고 해서 본전을 뽑으려고 8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것도 뷔페는 8번 왔다 갔다 해야지 예의를 갖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사이다 한 병 가지고 나오고 떡 가지고 나오고 또 노래방 가가 노래하고 하고 저녁에 또 우유 한 잔 마시고 배가 이래 돼가 자다가 병이 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뷔페 가면은 말랐고 김밥을 그래 먹는 사람들이 그래 많아요. 그 좋은 거 놔둬놓고 김밥은 김밥 천국에 가면 1,500원 하면 많이 먹는 거야. 왜 뷔페 가가 그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 저녁에 적게 먹는 게 건강에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먹는 게 소식하는지를 내가 또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욕해서는 안 된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내 혈관을 위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혈관이 망가지면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혈관 자체가요. 우리 몸의 혈관은 몇 킬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야. 그게 3배 12만 킬로입니다. 이 조그만 몸뚱이에 12만 킬로의 혈관들이 막 엉켜져 있는데 이 12만 킬로의 혈관 중에 하나라도 막히면은 병이 오는 거예요. 간에서 막혀, 심장에서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마비.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 막히다가 터져보면 뇌출혈. 손에 이래 막히는 건 좀 덜해요. 여러분들 수족냉증 알죠? 겨울에 막 손발이 차갑잖아. 다 혈관이 줄어들어서 오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될 경우에 어떤 병이 오느냐? 고지혈, 고혈당, 고혈압. 이것도 뭐예요? 기억 뭐요? 쓰리고. 이것도 쓰리고 맞아보는 거야. 고지혈, 고혈당, 고혈압 3개가 오면은 여러분들 모든 병들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밑바탕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고지혈 뭐 있는 거는 좀 괜찮아요. 또 고혈당 하나 있는 거, 고혈압 하나 있는 건 괜찮지만 2개, 3개 있으면 큰일 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 해결책을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988-234로 가자 이런 뜻입니다. 9988-234가 무슨 뜻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살다가 죽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제 새롭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다시 살아나자. 그래서 사자는 살아나자. 또 사자는 뭐예요? 사랑하자. 내 삶을 사랑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송을 제가 만들었는데 건강송을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앞에 자막 틀어주시고 한번 불러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솔루션 어때요? 해결책 도대체 내 혈관을 맑게 하는 방법,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 고지혈, 고혈당, 고혈압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자, 틀어주세요. 짜짜짜 짜짜짜짜 짜라짜라짜짜짜 짜라짜라짜짜짜 무조건이야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짜 건강 필요할 때 이미 늦어서 건강할 때 건강 지켜 하나 둘 과로해선 안돼 과식해도 안돼 과욕해선 정말로 안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욕심 없이 즐겁게 산대 근심 없이 나는 즐겁게 살아 무조건 웃어줄 거야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짜 내 혈관을 위해 땀 흘리는 것 무조건이야 채식 소식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고지혈
있어서라면 9988-234 9988-234 무조건 지켜줄 거야. 짜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노래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예, 잘 만들었죠. 머리에 팍팍 들어오죠. 이렇게 노래는 쉽게 만들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이게 아까 말했던 우리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법, 면역력을 올리는 방, 쓰리고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5쾌. 쾌가 뭡니까? 육쾌, 상쾌, 통쾌. 알겠죠? 예, 제가 노래하는 한의사 육쾌, 상쾌, 통쾌한 김옥원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5개 쾌동, 즐겁게 움직이자. 2번째 쾌식, 즐겁게 먹자. 3번째 쾌면, 즐겁게 싸자가 아니고 즐겁게 잠자자. 예, 쾌면, 즐겁게 싸자. 그다음에 쾌식, 마음을 즐겁게 하자. 이 5개입니다. 예, 그래서 육쾌, 상쾌, 통쾌 이 5개를 하자. 자, 그러면은 쾌동 실제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움직이느냐. 실제로 많이 안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냐 하면요, 한 10,000보에서 12,000보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엘리베이터 있지, 에스카레이터 있지, 예, 차 있지. 특히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쾌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와가지고 지하실에서 차 주차해놨는 거 몰고 쑥 나와가지고 지하철 들어가가지고 바로 엘리베이터도 쭉 올라가 버린 거예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뭐가 부족하냐 하면 근육량이 부족한 거예요. 근육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혈관이 어디에 가장 많으냐 하면은 근육에 많은 거예요. 근육에. 예. 어떤 사람들은 이 근육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등 근육, 팔인데 어떤 사람은 이걸 근육이라 그래요. 이거 근육이래. 야, 이게 나 근육이 많대요. 근육이 많대. 여기는 내장 지방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많으면 많을수록 혈관이 없는 거예요. 예? 돼지 비계 사와 봤죠? 쭉 잘라보면 혈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등심 사다 가지고 쭉 잘라보면 피가 이제 그 정육점에 나올 때는 피를 다 빼고 나오잖아요. 그 안에 피가 엄청나게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늘려라. 그러면 허벅지, 어디요? 종아리, 엉덩이, 이 근육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많이 걸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많이 걸어서 내가 적정한 근육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아까 우리 춤추신 우리 나오세요. 그래도 나오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나오세요. 자, 우리 나오세요. 어르신도 나오세요. 좋습니다. 나오세요. 자, 그렇지. 예,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예. 나오세요. 예, 좋습니다. 예. 어이구,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또 나오시고요. 아이고, 이렇게 또 아가씨가 또 나오시고. 예. 자,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장유서 왔습니다. 장유. 창원에 있죠? 이제 김해 쪽에. 김해에서. 야, 이거 뭐 인기 방송입니다. 자, 어디에서 오셨어요? 창원 서답동에서 왔습니다. 성함은? 손선일입니다. 손선일 선생님, 우리 어디에서 오셨어요? 대방동의 윤은주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 혈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 근육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근육량이 이렇게만 하면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하체 근육이 튼튼해야 된다. 자, 그대로 앉습니다. 그대로 앉아가지고 그대로 일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하체에서 받쳐주니까 근육이 생긴다. 그러기 혈관이 12만 킬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체 근육을 튼튼히 해야 되고, 여기가 근육입니까? 이게 근육이죠. 그렇게 지금 이름 성함인 김자 연자 순자입니다. 김연순 씨의 근육량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0 넘는데요. 그래도 70은 청년이에요, 청년. 예? 자, 한번 해보도록. 내가 도와드릴게. 안 될 것 같아. 살 앉아가지고 살 앉아가. 자, 아이고 앉아. 앉기도 힘들어. 자, 하나, 둘, 셋.
박수. 우리 김연순 어머니 이 정도만 하셔도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런데 충분히 있잖아요. 충분히 근육량 늘리면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아주 탱탱, 아주 탱탱합니다. 예, 아, 예, 자 우리 아버님,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하나 둘, 와 박수! 야 진짜 하체 근육 튼튼. 이거 안 들어갑니다. 정말로 운동 계속 하시는 거죠? 자전거 타고 하루에 30km씩 타고 다닙니다. 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절대로 고지혈, 고혈당, 고혈압 안 걸려요. 지금 약 먹는 거 있습니까? 약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튼튼한 몸매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자 이제 기대됩니다. 여기서 제일 젊어요. 제일 젊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반 정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처방은 조금 더 걸어라. 알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옷을 이런 거 입으니까 위에 어떤지는 몰라요 지금. 근데 이제 위에 복부 살 같은 거 좀 줄여라 이런 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분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걸어라. 자, 따라합니다. 걸으면서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에 맞는 뭐 수영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신다든가 배드민턴을 하신다든가 중요합니다. 그래 하루에 보통 1시간 정도는 꼭 나의 건강 재테크를 위해서 투자를 하라. 알겠죠? 예, 투자를 하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30분씩 하루에 6일간 하라 하지만은 저는 말씀드립니다. 1시간씩 6일간 해라. 돈 아깝지 않다. 나중에 되면 그게 생산적이 돼 가지고 엄청난 부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1시간은 투자해라. 알겠죠? 짜투리 청소할 때도 내가 운동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물건을 주울 때도 운동이라 생각하고 하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쾌식 즐겁게 먹어라. 예전에는 어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다 병이 났어요. 그렇죠? 우리 6.25 때 아니면 조선시대 때 보면요 흉작이 들어가지고 뭘 먹었다고 보고가 있습니까? 초건목피라 그러죠. 초건목피. 예? 풀의 뿌리와 나무의 껍데기를 벗겨가 죽을 끓여 먹었다. 그러게 영양가가 없으니까 결국은 일찍 병이 생긴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 100세 인생을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100세 인생까지 간다 그러면은 가장 원인이 큰 게 뭐냐면 영양이 결핍이 되지 않고 영양이 골고루 갔다 이런 뜻이에요. 충분한 영양을 공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영양이 어느 정도 영양이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버리니까 결국은 그 영양 상태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병이 온다 볼 수 있습니다. 먹어도 어느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 하루에 1500칼로리에서 1700칼로리 정도, 1800kcal 정도를 섭취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야? 2000칼로리, 2500칼로리를 섭취하는 거예요. 이 조사를 해봤어요. 실험을 해봐서 돼지하고 사람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위장 엑스레이를 찍어서 돼지는 80%까지 딱 차 있는데 인간은 목구멍까지 차 있는 거야. 예, 먹어도 끝이 없이 먹는다 이거 봅니다. 그 욕심이야, 욕심. 그래서 딱 내가 어느 정도 요 정도 찼다 싶으면 밥 숟가락 놔야 돼요. 그걸 못 하는 거야. 그것도 비싼 거 있으면은, 예? 비싼 거 있으면은 젓가락 더 못 놔. 예, 등심, 한우 5만 원짜리 먹으면 젓가락 놓습니까? 예, 지글지글 굽히기도 전에 홀딱 먹어보고. 그리고 남이 사주면은 남이 사주면은 어떻게 돼요? 더 먹어. 내가 사줄 때는 안 먹고. 그게 사람의 욕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라. 근데 소식이 너무 적게 먹으면 안 됩니다. 예? 1500칼로리에서 1700칼로리 정도는 먹어야 된다.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 하면은 비빔밥 있죠. 비빔밥 2끼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그게 된장찌개. 그 양 정도. 거기에다가 돼지고기 한 서너 점 정도 되고 생선 한 조각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그걸 2끼라 생각하시면 돼요. 2끼 정도. 그걸 3끼 먹어보니까 병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의 양을 아침에 좀 많이 먹고 점심에 조금 중간층 먹고 저녁에 적게 먹어라. 그래서 소식하라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처럼 먹어라 이게 소식이 아니에요. 소처럼 먹어라 이게 소식이 아니고 소자는 무슨 웃으면서 먹어라. 웃을 소자 쓰는 거고 또 소자는 뭐 채소 소자를 쓰고 또 소자는 뭐 우리가 먹는 소 있잖아요. 같이 곁들여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채식만 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볼 수 있습니다. 채식하고 육식하고 섞어 먹습니다. 알겠죠? 채식하고 육식하고 섞어 먹고 그다음에 비빔밥 2개 정도의 양 정도를 2끼 정도를 먹는데 하루에 어떻게 해요? 나누어서 먹어라. 그거를요. 3끼를 나누어서 먹어라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아침을 황제처럼 점심을 평민처럼 저녁을 뭐? 거지가 아침을 그래 먹는 거지 봤어요. 10시까지 자고 저녁에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시켜가지고 맥주 한 번 먹고 자는 게 거지들입니다. 거지처럼 먹는 게 아니에요. 거지처럼 먹었다가 다 병듭니다. 거지처럼 먹는 게 아니고 모델처럼 먹어라. 패션 모델처럼. 알겠죠? 모델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정말로 조금 맛만 봅니다. 그래서 1m 75에 42kg 막 유지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먹다가는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 먹는 게 아니고 저녁만 그렇게 먹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모델처럼 먹는다. 그래서 아침에 좀 많이 먹는 거예요. 아침에. 자, 회식 아셨죠? 회식 맛있게 먹어라. 알겠죠? 그러면은 연세가 드시면 어떠냐? 맛있게 먹으려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 치아가 문제, 치아가. 이 치아 관리가 안 돼가지고 뭐 씹으려고 해도 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밥에다가 뭡니까? 김치 좀 헹가가지고 그냥 막 먹어버리는 거야. 기껏 해봤자 두부 좀 이래가지고 단백질에다가 두부 좀 먹고 이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영양이 많이 부족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치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치아가 잘 관리해야지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요. 치아가 없는 사람들은 맛이 없어요. 음식 맛이. 이거 뭘 먹었는 것 같지 모르요. 이거 뭐 맹탕이고, 뭐 담백한 거 먹으면 담백한 맛을 느껴야 되고, 쓴 맛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무미야. 아무 맛이 없이 되니까 결국은 뭐냐 밥을 적게 먹게 되고 영양도 없이 되는 거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되면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밥 안 먹게 되고 조금 먹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병이 생기고 다른 질병들이 오기 시작한다 볼 수 있습니다. 치아 관리 잘해야 된다. 치아 관리 잘하려고 하면은 치과에 가면 되는데 치과에 가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돈도 없는데 막 이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내라 또 막 잉하니까 아파가지고 못 간다. 그래 치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놓치다 보면은 막 이가 빠지고 충풍치가 생기고 그다음에 흔들리고 피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잘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루에 몇 번 닦아야 돼요? 3번 닦아야 된다. 제가 한의사지만 조금 더 닦아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닦아서는 좀 부족해요. 3번 닦아서 부족합니다. 자,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닦죠. 그리고 자기 전에 닦고 또 일어나서 닦고 5번 닦아야 돼요. 그리고 단 거 먹으면 꼭 닦아야 돼요. 그럼 몇 번 닦아야 돼요? 하루에 6번 닦아야 돼요.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 닦다가 다 세월 다 가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요. 내가 이 닦는 데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나중에 정말로 편안하고 정말로 튼튼한 일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는 몇 번 닦아야 된다? 5번에서 6번. 처음 들었죠? 지금 천재적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하루에 3번, 333. 아침 먹고 3분 이내에 닦아라. 그 다음에 3번 닦아라. 그 다음에 뭐요? 3이 뭐야? 3분 이상 닦아라. 뭐 이야기합니다. 그거 말고 5번 닦아라. 알았죠? 5번 이상 닦는 게 여러분들 건강해지고. 제가 치아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 좋습니다. 이 보시면요. 제가 하루에 5번, 6번 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닦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몸 사이가 약간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가 좀 약간 들뜰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를 두드려 줍니다. 아셨죠? 자, 이를 두드려 줍니다. 고치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한번 더 시작.
이렇게 두드릴 고자에 두드릴 고자 이빨 치자 그다음에 법자 씁니다. 그래서 이를 닦고 난 다음에 꼭 안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발로 밟아주듯이 이를 닦고 난 다음에 꼭 쳐주기 바랍니다. 이를요 딱딱딱딱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몇 번 두드려 줘야 되느냐? 자기의 나이만큼 두드려 주면 됩니다. 자기의 나이만큼. 자, 우리 어머님, 내가 보니까 한 40번 두드리면 되겠습니다. 일어서 보세요. 돌아서 보세요. 한 40번 두드리면 되겠죠. 40살 맞습니까? 박수 쳐주세요. 예. 자기의 나이가 40이면 40번 두드리고, 내가 나이가 30이면 30. 내 나이 몇 살? 반으로 쭉 잘라요. 알았죠? 내가 50이면 25살이라고 생각하고 70이면 35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손을 여기 백회혈 위에 올리고요. 양손을 다 백회혈 올리고 딱 이렇게 감싸 안고 내 나이만큼 치아를 두드립니다. 시작. 하나. 자, 세 번째 쾌면. 자, 불면적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느냐? 밥이 보약이라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뭐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잠이 보약이란 말이 생겼느냐 하면요, 우리 엄마가 자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힘들어가지고 막 공부하가 지쳐가 자는데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야야야, 밥 먹고 자거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학생은 뭐라 합니까? 밥 싫다고 잠을 자릅니다. 그만큼 밥보다 잠이 더 중요한 거예요. 피로를 푸는 데는 밥보다 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잠은 우리의 독소, 우리가 자는 동안에 피로 물질이라든가 독소 같은 걸 싹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잠을 안 자면요 계속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요 피로 안 풀리고 막 짜증이 나고 굉장한 이상한 질병들이 막 생깁니다. 당뇨병, 그다음에 치매, 중풍, 심장병 이런 거 막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그다음에 숙면은 건강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잠은 몇 시간 자야 됩니까? 7시간 이상. 잠은 7시간 이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3시간을 자든지 4시간을 자든지 5시간을 자든지 푹 자는 게 최고입니다. 푹 자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5시간에서 6시간 자는데 이 쌩쌩하잖아요. 쌩쌩합니다. 여러분들 꼭 7시간, 8시간에 대한 절대적인 잠의 시간을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왜? 5시간 푹 잤는데 선생님께서 7시간 자라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막 눈 감고 계속 있는 거예요. 눈알이 어떻게 해요? 막 돌아가잖아. 일하면 눈알이 빡 토끼 눈도 같이 됩니다. 5시간 자가 푹 잤으면은 2시간은 필요 없는 거예요. 2시간은 일어나고 활동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숙면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셔야 돼요. 일어나는 시간을 아셨죠? 내가 만약에 4시에 일어나면 4시를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돼. 내가 5시에 일어나면 5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6시면 6시간 시간을 지켜주시면 돼요. 여기서 뭐냐? 내가 밤 12시에 잤다. 2시에 잤다고 얘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7시간 잔다 해가지고 잔다 하면 어떻게? 3시, 4시, 5, 6, 7, 8, 9시. 9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2시에 자도 내가 6시에 일어나면 6시에 일어나시면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 첫 번째입니다. 예. 그런데 시간에 구애받지 말아라. 7시간, 8시간 구애받지 말아라. 내가 열심히 활동하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낮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내가 저녁에는 푹 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예. 그런데 시간에 구애하다 보면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내가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내가 일어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라. 자, 두 번째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햇빛을 많이 봐야 돼요. 햇빛을 많이 봐야 돼. 그런데 실내에서 계속 있는 사람들, 그냥 실내에서 계속 있는 사람들은 햇빛에 못 받기 때문에 비타민 D의 형성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숙면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같은 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멜라토닌이라는 것을 생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멜라토닌이 뭐냐, 햇빛을 받고 활동하고 즐거워야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수면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햇빛을 보지 않고, 그리고 형광등 불빛 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역시 잠이 안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햇빛을 봐라. 햇빛을 보면은 이 비타민 D가 형성이 돼 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칼슘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칼슘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잠을 잘 잡니다. 그런데 낮에 활동도 하지 않고 햇빛도 안 보고 칼슘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칼슘을 먹고 뼈가 튼튼해져라, 잠이 잘 자라. 이거 바보입니다. 마음 주고 정을 준 게 바보였더라. 칼슘 사랑한 내가 바보였더라.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칼슘은 어떠냐? 충분하게 음식으로도 섭취해가지고 그게 햇볕을 받을 때 그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활동을 열심히 하고 햇빛을 많이 보고 그러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이게 숙면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쾌시. 마음을 유쾌하게 하라. 유쾌하게 하라. 뭡니까? 내가 남이 나를 웃겨주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스스로 웃어야 돼요. 웃음이라 하는 것은 돈 안 드는 명약입니다. 웃음이라 하는 것은 총알을 막는 방탄조끼와 같습니다. 그렇죠? 웃으면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혈관이 확장이 돼요. 혈관이 확장. 우리 몸속에 호르몬 있죠? 호르몬, 멜라토닌, 세로토닌, 그 다음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엄청나게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심장의 박동력도 빨라지고, 또 위장의 소화력도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웃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남이 웃겨주면 웃지만은 지 스스로 웃어야 된다. 자, 옆에 사람하고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손 한번 잡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상가불 수수는 어디에 사셨어요? 얼마 주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하고 옆에 사람을 이렇게, 옆에 사람 어깨를 오른쪽으로 해가 주물러 주세요. 자, 서로 스킨십 하면서, 자, 주물러 주면서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자, 두드려 주면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자, 긁어주면서 시원하게 사세요. 시원하게 사세요. 옆구리를 콕 하면서 짜릿하게 사세요. 자, 즐겁죠? 왼쪽으로 이제, 자, 어깨를 주물르면서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자, 이렇게 두드려 주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자, 긁어주면서 시원하게 사세요. 시원하게 사세요. 옆구리를 꽉 하면서 짜릿하게 사세요. 짜릿하게 사세요. 그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스킨십 하면서 웃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웃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웃는 것도 남이 안 웃겨줍니다. 내 스스로 웃어야 돼요. 자, 웃는 방법은 어떠냐? 길게, 알겠죠? 길게 웃습니다. 길게 웃고, 그 다음에 크게 웃고, 소리 내어서 웃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웃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입니다. 이거는 돈 안 드는 처방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하 합니다. 시작. 하. 두 번 하하. 하하하. 네 번 하하하하. 다섯 번 하하하하. 하. 자, 이번에는 호. 호호. 호호호. 호호호호. 호호호호. 이번에는 후로 해가지고, 후자는 무슨 후자나? 아까 하자는 물처럼 살아라. 물 하자 쓰니까 물처럼 살아라. 호자는 서로 좋아하면서 살자. 좋은 호자. 후자는 후덕하게 살자. 후덕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후 시작. 후 후후 후후
후후후 후후후후 후후후후후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내가 물처럼 살고 싶으면은 내가 물처럼 흘러가고 싶다 이러면은 하하하하하하 이러시면 되고, 내가 좀 후덕하게 베풀면 살고 싶다 이러면 후후후후후후 아이고 좋아 나는 네가 좋아 이러면 이렇게 웃으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처럼 살고 싶다 시작. 이렇게 베풀고 싶다면 후후후후 이렇게 웃습니다. 자, 넓은 마음으로 후후후 한번 웃어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쉽죠? 예, 기억하고 오늘 김호곤 한사가 가르쳐준 후후후 하고, 자, 두 분이 딱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ET 웃음이라는 게 있어요. ET 웃음. 아까 우리 선생님 나오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디서? 예, 자원봉곡동에서 온 백부선입니다. 아이고 이게 참 진짜로 이렇게 명랑하고 이렇게 유쾌하게 생기셨어요. 자, 웃음은 돈 안 드는 명약이다, 보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ET 웃음은 뭐냐 그러면요, ET가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에 웃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아니 그리고 하고 웃는 거지. 자, 시작. 자, 옆에 분 손가락 딱 해가지고 딱 마주치는 약속이에요. 요 마주치는 순간에 여러분들 크게 웃는 거예요. 자, 시작.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박수. 예. 실제로 의사나 한의사, 치과 의사들 이런 분들이 이런 치료법을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노래 불러줬죠. 즐겁죠? 실제로 즐겁잖아요.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마약과 같은 호르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혈관을 엄청나게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혈관이 넓어지면은 어떠냐? 피가 쫙 돌겠죠. 12만 킬로의 혈관들이 확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하다, 짜증이 난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 예, 내가 점심을 3번 샀는데 한 번도 안 사줘. 어떻게? 화가 확 도는 거예요, 그냥. 예? 왜? 내가 3번 사줬는데 니는 왜 한 번도 안 사줘? 그러면은 막 우울해지면서 어떠냐 그러면은 혈관이 확 수축이 됩니다.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이냐? 즐거울 때 나오는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 엔돌핀. 화가 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코티졸 어렵죠? 외우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코가 티 나오면 코가 티 나오면, 예? 코가 티 나와가 졸졸 흘러가 내 옷을 묻혔다 이래 외우면 돼요. 근데 기분 나쁘잖아. 다 따라합니다. 코가 티 나와가 졸졸 흐른다. 그 호르몬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혈관을 확 수축시키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왜? 심장도 심장 아파, 이게 코티졸 호르몬이에요. 근육이 딱딱해, 어깨가 굳어, 다 코티졸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화가 난다 이러면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밥을 3번 사줬다, 한 번도 안 사줬어. 그러면 어떻게? 화를 내지 말고 어디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3000번 이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책을 3000권을 읽었는 거예요. 3000권을 읽어가지고 거기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글자 7개를
끄집어내는 게 그거에 뭐냐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이거 한마디가 이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화를 내고 니는 내가 3번 사줬는데 니 한 번도 안 사주는 니는 사회비 한 번 사줘야지. 막 이거 소리친다고 얘가 해결될 게 아니야. 맞죠? 예, 그냥 그래 니도 살라고 그런구나. 니도 힘들구나. 니가 돈이 없구나. 있는 내가 좀 써야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갑자기 지하철 서 있는데 버스 서 있는데 사람이 확 끼어들어가지고 내 앞에 딱 서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니도 바쁘구나.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는 식이에요. 그럼 내 머릿속에 그럴 수도 있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을 또 했는 거야. 심리학자가 뭐라고 했느냐? 예? 내가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마음을 다스렸는데 또 1%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다시 또 3,000권을 읽었어요. 3,000권을 읽어가지고 6글자를 뽑아내는 거야. 6글자. 뭐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똑같은 거야. 예? 사람이라 그러는 게. 신랑이 12시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여보, 내 12시에 들어올게. 그래, 2시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왜 12시에 들어온다고 해놓고 얘 2시에 들어와? 소리 칠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러고 그냥 자면 돼.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항상 웃는 것도 연습이고 내 마음은 내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팔을 펴보세요. 팔을 펴봐가지고 팔을 펴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쾌활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자, 30초 동안 쫙 쳐가지고, 아니지 30초는 너무 길다. 10초 동안 박수를 쳐가지고 30번을 치는 사람은 엄청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준비하면은 있는 힘껏 빠른 속도로 박수를 칩니다. 시작. 그만. 야, 30번이야. 60번 친다. 60번 쳐. 정말 엄청 길입니다. 그래, 하루에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딱 10초간 한 30번 정도 치면은 우리 몸에 활력이 확 올라가고요. 혈관이 확, 호르몬이 확 올라가고 이런 보약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쾌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죠? 쾌동. 많이 움직여라. 쾌식해라. 그 다음에 쾌면하라. 그 다음에 쾌심하라. 그 다음 마지막 쾌변. 이 변이라 그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먹었는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 그럼 안에 있는 독소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거죠. 정화조 퍼보셨어요? 정화조 퍼보셨나? 예. 냄새가 그런 냄새가 없어요. 그게 정화조가 뭐예요? 이게 여기야. 여기 정화조인데 이거를 퍼야 되는데 안 퍼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퍼는 사람도 있어. 예, 있어요. 3일 만에 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정화조는 며칠에 한 번씩 퍼야 돼. 하루에 한 번씩 퍼야 돼. 하루에 한 번씩 퍼야 돼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퍼지 못하면은 이게 독소가 쫙 올라와가지고 우리 막 대장으로 가고 소장으로 가고 막 됩니다. 누렇게 뜹니다. 그래서 건강법 중에 잘 먹어라. 그 다음에 잘 싸라. 그 다음에 잘 자라.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돌 지났는 애라든가 갓 태어난 애들 똥 싸면 뭐라 합니까? 야, 이거 장하다. 그만큼 장한 게 없는 거예요. 먹었는데 아침 애 낳았는데 똥을 일주일 안 싸봐. 얼마나 걱정입니까? 안 싸라 이렇게 하듯이요. 그만큼 우리 몸에 있는 먹었는 만큼 내보내야 되는데 요즘에는 변비가 많이 생기는. 왜 많이 생기느냐? 뭐냐? 음식에 생기고 아까 이야기했던 정신에 생기는 거예요. 우울하고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이러면요 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흡수가 안 됩니다. 그 꽉 차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도 무슨 음식을 많이 먹어요 요즘에? 예, 인스턴트, 빵 종류,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야? 금방 패스트푸드들 이런 거, 뭐 소세지들, 그 다음에 육류들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음식이 들어가면은 빵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면 어떻게 녹아버려요. 찌꺼기가 안 생기는 거야. 이게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녹아버리니까 여기 다 흡수가 돼가지고 찌꺼기가 남아야 되는데 찌꺼기가 안 남는 거예요. 예, 고기도 어떻습니까? 먹으면은 다 이게 흡수가 돼버려요. 찌꺼기가 안 남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찌꺼기가 남는 게 뭡니까? 채소야, 채소들. 예, 해도 갈 수 있는 물질이 채소인 거예요. 예, 옛날에 콩나물 대가리까지 먹어가지고 콩나물이 똥 넣으면 콩나물 나오죠? 그게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냥 놓으면은 콩나물이 손으로 막 미안 하면은 콩나물 대가리하고 이런 것들이 막 쭉 나오는 거, 시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장에 남아가지고 이 몸에 있는 그런 음식의 찌꺼기를 그게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킹 우리가 장롱 밑에 있죠. 장롱 밑에 있는 먼지들이 있죠. 그 먼지들을 제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스타킹 옷걸이에다가 스타킹 말아가지고 쭉 넣으면 쭉 먼지들이 쭉 빨려 나오잖아요. 그 스타킹 망사 구조로 되어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스타킹의 망사 구조로 된 음식이 뭐냐? 그게 바로 섬유소라는 거예요. 섬유로 되어 있다. 그게 다 시래기, 무, 김치, 예? 또 미나리, 부추, 당근, 사과, 배 이런 종류들을 많이 안 먹는 거예요. 예, 실제로 삼겹살 먹으러 가면요, 삼겹살만 먹어요. 예, 고기, 소고기 먹으러 가면 소고기만 먹어요. 상추, 깻잎에다가 막 싸가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소고기 한 점에다가 상추 3입을 먹어야 돼. 그 정도로 먹어야지 들어가가지고 그게 안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찌꺼기가 장에 남으니까 장에 있는 그런 독소들이 그게 붙어가지고 쭉 나온다 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뭐야? 채소라든가 야채라든가 과일 같은 걸 많이 안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유가 거기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요 어떻게 쑥쑥 빠져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고구마 먹고 감자 먹고 당근 먹고 이래 보세요. 변이 쑥쑥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뭐야 유산균 같은 거 먹으면 쑥쑥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변을 잘 봐야 돼요. 자, 변은 언제 보는 게 제일 좋은가? 아침에 보는 게 제일 좋죠. 아침에 변을 봐야 되는데 아침에 변을 안 보면은 1kg 정도 되는 똥을 짊어지고 매일 다니는 거야. 아침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거야. 예, 버스 탈 때도 똥. 영화 볼 때도 똥. 예, 지하철에서도 똥. 시내버스에도 냄새가 막 올라옵니다. 아침에 싹 비우고 나와야 되는데 안 비우고 나면 여기가 뻥뻥하지, 허리는 묵직하지. 예, 변이 나올랑 말랑 하고 막 이래 막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아침에 변을 보는 게 최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침 10시 전에 보는 게 최고. 그 다음에 그 이후 보는 것은 변의 습관에 문제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변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60초 광고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젖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야,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 앵콜은 하고 모자를 이제 다시 또 바꿔 쓰고. 예. 이 모자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예. 환자가 떠줘가지고 아주 진짜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가 이제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저한테 또 침을 맞고 고맙다고 마음의 선물을 해줬는데 이게 내한테 딱 맞아요. 예. 아, 좋습니다. 그래, 변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먹고 잘 씹어 먹고 난 다음에 이게 배출이 안 되면 완전히 우리 몸은 쓰레기장이야. 똑같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그래도 어머님들 집안이 깨끗하고 얼마나 행복하죠. 근데 막 쓰레기 쌓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짜증 나고 그러죠. 우리 몸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도 막 짜증이 납니다. 왠지 모르게 화가 나고 그래요.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납니다. 예. 평상시에는 넘어갈 건데 어떻게 해요? 생일날 같은 날도 어떠냐? 평상시에 잘 넘어가요. 뭐 그냥 미역국 한 그릇 먹고 하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신랑한테 전화해가, 당신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갑자기 들이대니까 신랑이 무슨 날인지 모르잖아. 무슨 날이야? 이러면 내 생일도 몰라요. 이렇게. 예,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우리 몸에 쓰레기가 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침에 변을 보는 거죠. 아침에 내가 이야기했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6시면 6시, 7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샤워를 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눈 샤워. 눈 샤워하는 방법은 눈을 뜨고 흐르는 물에다가 3번 정도요. 눈이 맑아지면은 뇌가 맑아집니다. 알겠죠? 뇌가 맑아져야지 장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뇌가 멍청하잖아요. 장이 굉장히 불안하는 거야. 그래서 눈 샤워를 하라. 눈 샤워하는 방법은 흐르는 물, 싱크대나 화장실에 가가지고 흐르는 물, 수돗물에다가 이렇게 대고 팍팍팍 이렇게 합니다. 뜨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대변이 안 나옵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는 사람 대변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장은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음식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의 자극을 받아가 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변이 나오는 거 이상한 거예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뭐 10만 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변을 보지 나머지는 안 보는 거예요. 소변을 보는 거예요. 소변을 보고 그다음에 이를 닦습니다. 예. 장은 균에 유해균이 많아야 돼요? 유산균이 많아야 돼요? 유산균이 많아야 됩니다. 유산균이 많으려면 이를 잘 닦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를 안 닦으면 이 안에 있는 대장균들, 이 안에 있는 균들이 들어가가 대장균하고 막 습계가 엄청난 유해균을 만들어요. 가스가 엄청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닦고, 그죠? 이를 잘 닦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이가 가장 더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아침에 가장 더러워요. 저녁에 안 닦고 자면은요, 아침에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신랑들 이 안 닦고 아침에 자고 있는 이 신랑한테가 뽀뽀합니까? 뽀뽀 못 하잖아.
왜 못합니까? 더러워서 못하는 거. 냄새가 나와가지고 완전 완전 싱크대에서 나와서 더 그게 뭐냐면은 밤에 침이 안 나오니까 침이 안 나면 침이 살균작용을 하는데 침이 살균작용을 하니까 여기 완전히 균들이 놀이터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번식을 합니다. 그거를 이를 안 닦고 물을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장에 위에 균들이 완전 악성균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를 잘 닦고 난 다음에 물을 한 잔 살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도가 움직이고 장이 움직이면서 변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을 한 잔 먹고 변을 보는 사람이 최고의 변이라. 자, 그래서 물을 한 잔 먹고도 변이 안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과일 한 쪽을 먹습니다. 사과 한 쪽, 반쪽, 아니면 배 반쪽, 아니면 뭐 키위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 그러면 장에 흡수가 되면서 장을 움직여줍니다. 변이 화장실에 더 앉아 있으면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손을 가지고 자, 오늘 손에 배꼽 주위를 오른쪽으로 계속 만집니다. 뭐라고? 잘 나와. 잘 나와. 시작. 잘 나와라. 내 변화 잘 나와라. 내 잘 나와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계 바늘로 계속 돌립니다. 돌리다 보면은 장이 움직이고 장이 따뜻해지면서 장이 서서서 움직여서 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밥을 먹습니다. 알겠죠? 밥을 먹고 거기에서 자꾸 쌓이다 보면 밥도 아까 이야기했죠. 시래기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걸 많이 드셔야지 변이 형성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 변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달 정도만 해보세요. 한 달 정도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변이 쑥 잘 빠지는 걸 느끼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즐거우셨죠? 좋았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건강의 척도 뭐냐?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체중이 높아도 병이 생기고 너무 적어도 병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체중. 그래서 5K 하시면은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건강의 바로미터들 뭡니까? 잘 근육량이 있는지 혈관이 잘 통하는지 아까 검사하셨죠? 이거 하고 박수도 쳐보고 건강하구나 하고 난 다음에 체중계 딱 올라갑니다. 남자들 말씀드립니다. 남자들의 적정한 체중은 어느 정도 되느냐? 자기 키가 1m 70이다. 1m 70. 남자의 평균 키가 한 70 정도 봅니다. 1m 70에다가 100을 빼세요. 100을 빼면은 70이잖아요. 곱하기 0.9를 합니다. 그럼 얼마 돼요? 63kg. 너무 적어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적정한 체중이지 사회생활 하는 데는 적정한 체중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7kg에서 10kg 정도를 플러스 시킵니다. 알겠죠? 7kg에서 10kg 정도 플러스 시키면은 남자의 적정한 체중이 된다. 여자들은 160 정도, 160에서 100을 뺍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60. 그 다음에 0.8을 곱합니다. 거기에다가 5에서 한 8kg 정도를 플러스 시킵니다. 그게 적정한 체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세 인생 건강 재테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 김옥원 원장과 하는 100세 인생 건강 재테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잘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정말로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여러분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건강관리 비법들 생활 속에 적용하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우 박사의 나 그리고 너 이해하기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KBS 창원 개국 74주년 특집으로 마련한 3회 연속 행복 특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